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여행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별 관광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실행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의 호응 그리고 미국의 동의가 성공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북한의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개별 관광뿐만 아니고요. 네. 지난해의 경우에는 북미 관계 쪽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데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결국 그 부분에 성과가 없었고, 네. 결국 북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교착되는 악순환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명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뭐 대통령 연두부터 말씀도 그렇고, 네. 통일부도 지금 교류협력 실을 만들고 적병적 협력과를 조직을 남북 관계 쪽에 많이 확충을 했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제 남북 관계를 가능한 부분에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관광은 일단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분야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현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 관광, 남북 관계 쪽은 벌크캐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량의 현금의 흐름을 막는 대북 제재 조치가 있거든요. 네네. 현대를 지금 관광을 되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별 관광은 북한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대북 제재 전혀 제재가 아닙니다. 뭐 한 해에 그러니까, 한 30만 명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중국 관광객은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인은 못 갑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관광 때문이 아니고요. 네. 오토 원별시 사건 때문에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방북을 금지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건만 된다 그러면 우리 정부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누구든 개별 관광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올해 새해 대북 기조의 큰 줄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개별 관광 형태 이 세 가지를 제가 우선 소개하면 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 금강산 개성방문, 또 두 번째가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 세 번째가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자, 이런 유형인데 기존의 방북 방식 또 성격과는 좀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방식은요, 뭐 개성 금강산이지만, 네. 그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으로 육로나 해로로 직접 방북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금강산 관광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개성 방문도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양덕온천이나 삼지연까지도 국내에서 그러니까 육로, 해로, 심지어는 항공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이건 정부가 가장 또 선호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죠. 네네. 사실은 그 정도가 돼야 북한도 호응할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북한 측이 가장 호응할 수 있고 효과가 가장 큰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우에는 개별 관광은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운송 수단, 그러니까 항공기나 배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 저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3국의 두 번째 방안, 네. 관광 업체나 기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개별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세 번째는인데 남북을 연계하는 관광도 개별 관광의 경우, 외국인 관광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가 가장 사실은 효과가 큰데 그 경우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제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이라면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여행사 등을 통해서 뭐 우리끼리 또는 중국 관광객에 끼어서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식일 텐데, 이거는 북한에 이제 비자를 득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관광 형식은 또 처음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진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죠.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과거에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받고 북한으로 입국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우리 국민은 지금 남북한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자라기보다는 네. 북한의 초청 의사를 이게 교류협력법상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은 방북 승인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정부 입장은 북한으로부터 만일에 북한이 비자를 내준다 그러면 네. 비자를 내준다 그러면 그것을 초청장으로 초청 의사를 간주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고 박광자 씨 사건도 있고 남북한 특수관계 때문에 이 신변 안전 보장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는 뭐 우리가 중국 갈 때 신변 안전 보장 받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미국 갈 때. 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현대도 금강산강 때 현대와 북한의 아태 간에 포괄적인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조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자 초청 의사를 확인하는 비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뭐 포괄적인 당국간 협의든 아니면 뭐 여행 업체든 간에 신변 안전 보장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될 숙제에 해당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북 방안이 실현된다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카드가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기회만 된다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 기대는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산 가족들이죠. 그렇죠. 이산 가족들은 네. 당장 자기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고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우선되는 건 이산 가족들의 개별 고향 방문입니다. 네네. 저는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허용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강산, 개성, 그다음에 원산, 갈마, 삼지연, 백두산. 네. 백두산 지금 다 중국으로 가는데 우리 국내에서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보면 수요는 있고요. 북한 역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삼지연, 양도군천, 원산, 갈마 3대 관광지구 육성하듯이 네네. 대북 제재 예외인이 관광 산업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관광 산업은 저개발 국가에서 소액의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개발 국가들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개별 관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북한에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기분 나쁘면 뭐 벌써부터 욕했을 텐데. 반길만 한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반응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반기고 싶은데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명분과 실리를 확보할 만큼의 규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냥 신용만 내는 뭐 몇 개의 팀 오고 가거나 이 정도면 사실은 실익이 별로 없고 체면만 구기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말로 수지 타산이 안 만다면 벌써 이제 반대했겠죠. 그러나 네네. 저쪽도 지금 관심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쪽입니까? 아니면 없는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의지하고도 접점이 찾아질 수 있고 네. 미국도 뭐 헬스 대사나 뭐 밑에 실무선에서는 뭐 매뉴얼대로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선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험한 행동, 즉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상응 조치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상응 조치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으로 이끌어낼 그런 필요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도 협상에 따라서는 우리 개별 관광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고 네. 다만 어느 정도 북한이 충분히 명분과 실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어떤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개별 관광 자체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미국이 과연 동의하는 거냐? 지금 일단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아니냐, 견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 같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은 제재를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실무선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관광?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협상파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지금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ICBM 발사나 핵실험 중단과 같은 모라토리엄은 유지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밑에 실무선에서는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일정이나 정치 이해관계 그다음에 협상을 주도하는 국무부의 핵심 라인에서는 북한의 협상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개별 관광을 허용해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기류는 두 개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 대북 제재를 촉발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간 워킹그룹 협의가 필요하다. 자, 이 얘기를 해서 이것이 내정 간섭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대사의 발언 이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양면이 다 있죠.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그러면 뭐 영국, 프랑스, 중국 모두에 대해서 지금 그 워킹그룹 만들어서 협력하자고 해야 되는 거거든 논리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개별 관광 자체는 아니죠. 미국과 개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 네. 선박이나 항공기나 왜냐하면 대북 제재 기기의 운송 수단의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별 관광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상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워킹그룹을 통해서 상의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광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제재 유예나 면제 예외 조치를 받아놓으면 훨씬 편하죠. 네. 그러니까 해리스 대사 발언도 사실은 양면에서 사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미 국무부와 미국 정부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정 간섭 단계를 넘어서 지금 해리스 대사의 그 발언과 함께 뭐 일제시대 조선 총독 같다느니 뭐 코스염이 일본 순사를 연상시킨다느니 일본계 어머니를 둔 그 해리스 대사와 연관돼서 인종주의 논쟁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그 해리스 대사가 일본인 피가 있다고 해도 네. 그 미국의 그 국민적인 어떤 정서상 네. 미국의 국익에 봉사하지 일본의 국익에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인 어머니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섭섭한 건 우리 정부가 올해 초에 대통령 의지도 강하시고 정부 입장도 한번 남북관계에서 여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강조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미 공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섭섭함이나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본격적으로 개별 관광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그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개별 관광이 대규모로 확대가 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또 한미 양국 간의 이슈로 부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미국의 어떤 양해를 얻어내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도 또 조건 없이 주는 것이냐, 북한으로부터 아무 대가가 없다, 비핵화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고 실행의 그 단계도 없는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별 북한 관광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 신중하지 않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네. 관광은 개인들이 휴식이거든요. 네. 정부가 뭐 가라 그래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퍼주는 건 전혀 아닌 거고요. 그거는 뭐 호혜성에 기초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교착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김정은 위원장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협상에 나왔고 네. 풍기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동창리는 지금 뭐 복구했습니다만은 해체에 착수했고 영변이라고 하는 핵심 시설까지 폐기 의사를 밝혔는데 네. 대북 제재는 지금 얻은 건 전혀 상황 조치는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제재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네. 그런 고립문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조감이 지금 협상 기착 국면의 한 중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김 위원장을 견인해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건 터지기도 아니고 뭐 관광은 뭐 호혜적인 거니까요. 네네. 이 조치를 통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조치는 아닌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 남북 관계에 중대한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자, 올 한 해 한반도 정세 어느 때보다도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 와중에 북한 개별 관광이라는 카드를 우리 정부가 던졌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동안 외교 사랑탑을 맡았던 이용우가 물러나고, 네,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데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봅니까?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냥 리선권 냉면 발언 때문에 강경파라면 알고 있는데요. 냉면 발언. 이 와중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평양 정상회담 때 한 얘기죠. 네. 예. 근데 지금 크게 보면 김영철 리선권 라인이 하노이까지 짊어지고 협상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하노이가 결렬되니까 이 대남 라인이 대미까지 총괄하는 이 그림에서 리수용, 리용호, 최선이라는 대미 라인으로 또 협상파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 1년간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다시 김영철 라인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됩니다. 강경파보다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면 김영철, 리선권은 대남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경파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부터 하노이까지 협상을 이끌었던 게 김영철 라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경한 이미지만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난 2년간의 초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던 건 김영철 라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